네, 오늘은 그러면 제5강 다이얼 에디팅 그리고 또 노이즈 리덕션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그냥 살짝 살펴보면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컷 유닛 단계 그리고 또 프리믹스 단계 그리고 파이널 믹스까지 이렇게 세 단계 그리고 마스터링까지 내는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오늘 더 심화될 내용인데 저번 주에 했던 게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대사 그리고 또 이펙트 그리고 음악 이렇게 나눠서 봤다면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게 이 보이스 쪽이에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나레이션, 또 왈라는 좀 약간 제가 앰비언스 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살짝 빼놓고 또 그리고 ADR, 그리고 현장 녹음 소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오늘 다이얼로그를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왜 다이얼로그를 근데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이얼로그 분야인데요. 제가 왜 다이얼로그를 제일 좋아하냐면 저는 약간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보컬 믹스 이런 걸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하진 않지만 보컬 믹스를 많이 공부하면서 뭐 컴프레서나 이제 리미터나 이런 플러그인 계열 거는 거 보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쪽에서도 좀 적용을 많이 시키니까 좋더라고요. 노래 같은 경우는 악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에서도 저는 이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펙트나 이런 것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 대사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소리가 되게 좋고 질감이 또 그리고 되게 딱딱 귀에 꽂혀야 좀 약간 좋은 영상?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포스트 프로덕션은 절대 이어폰으로 좀 작업하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이어폰으로 작업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어폰으로 하는 것보다 이 모니터링 스피커가 일단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스피커를 4짝, 그러니까 한 짝, 두 짝 해가지고 한 세트, 두 세트 해가지고 총 4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4짝으로 이렇게 막 듣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5.1 환경이죠. 근데 5.1 환경을 좀 구축하기에는 좀 이렇게 공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스피커를 이렇게 양옆에 잘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에 잘 설치를 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공간감도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상이나 이런 것들도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미터, 오늘 미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 미터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적정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귀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스피커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시 녹음을, 현장 녹음을 나가도 마찬가지고 이 후반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피커로 듣는 거나 현장에서 헤드셋을 쓰고 녹음을 받는 거나 다 문제가 뭐냐면 절대 이 스피커 볼륨도 조절 가능하고 현장 녹음에서는 또 헤드셋 볼륨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믿으면 안 되고 이 미터 탭을 믿으셔야 돼요. 미터 탭을. 이거를 보고 어느 정도의 지금 수음이 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녹음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믹스를 해야지 그냥 자기 듣는 귀에 따라서 막 해고 하면 나중에 다른 데서 틀었을 경우에 막 엄청 크고 막 귀 아프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좀 작거나. 그러니까 이 미터 탭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거 봤고 오늘 좀 중요한 이제 오늘 5강인데 벌써 보면은 이게 이제 ADR 오늘 다이얼 에디팅과 ADR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설명을 할까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인데 사실 제가 이펙트나 이런 폴리 분야 그리고 또 앰비언스를 작업하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사실 그건 조금 약간 뭔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저는 대사를 좀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영화의 꽃은 약간 대사라고 보는 편이어가지고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툴로 이렇게 녹음을 받고 있죠. 녹음을 받고 여기 인서트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거 걸고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 연기자, 이 배우분께서 이 마이크 아래에서 이게 동시 녹음 그 위치잖아요. 오버헤드. 이 오버헤드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선배님들께 제가 듣기로는 한 50%? 40%? 많아봤자 50, 60% 이렇게 쓴다고 들었는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 다 CG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 80%까지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8, 90%까지. 그러니까 그런 ADR의 비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ADR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 마이크는 녹음 받을 때 마이크는 뭐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일 추천하는 게 이제 현장 녹음 때 썼던 마이크를 그대로 쓰라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볼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보이스, 이펙트, 뮤직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그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이제 보이스에는 어떤 게 속하냐면 프로덕션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이제 현장 녹음이고 그다음 ADR이 있고 이런 군중 소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명 또 오셔가지고 녹음해야 되잖아요. 이걸 또 왈라라 하죠, 왈라. 이 왈라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또 현장 녹음에서도 받아올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녹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나레이션은 많이 하죠. 뭐 녹음실 와가지고 많이 녹음들을 하는데 나레이션이 있고 이제 현장 동시 녹음 소스가 있고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할 때 이런 것들 소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펙트 부분을 보면 프로덕션 레코딩 이펙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받은 바로 그 이펙트들 뭐 문 닫는 소리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거나 이런 것들 다 후반에서 더하여 만들어지긴 하지만 쓰지 않진 않으니까. 또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덕션 레코딩 이펙트의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또 우리 하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또 후반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폴리는 완전히 그냥 후반에서 제작되어지죠. 이렇게 마이크 아까처럼 이런 환경에서 이 마이크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소리들 폴리가 있고 또 앰비언스도 있고 그다음에 좀 리얼 이펙트, 뭐 버추어 이펙트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가상 이펙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했지만 라이브러리 뮤직도 있고 뭐 소스도 있고 아니면 작곡과 편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화적으로 볼게요. 현장 녹음은 프로덕션 레코딩이죠. 현장 사운드는 촬영 현장에서의 모든 소리를 녹음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연히 현장에서 녹음을 받은 거니까 영상과의 정확한 동기가 있겠죠. 그리고 연기자의 생생한 현장 연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이 현장 녹음을 연출 감독님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현장감이 사실 되게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음악을 할 때도 라이브를 할 때 그 관객들이 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촬영 현장에서의 느낌과 스튜디오에서의 그 녹음하는 게 되게 감정이 다른 건 제가 또 이렇게 공감이 가서 그래서 생생한 현장 연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장감의 극대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여타 주변 사운드와의 조화 이게 앰비언스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운드와의 조화 즉 이질감이 그렇게 크게 없죠. 그 씬에서의 대신에 단점이 있죠. 그 앰비언스가 다 수음이 되듯이 이 노이즈가 심해요. 그래서 현장 통제가 사실 어렵거든요. 되게 이런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 목소리의 발화 위치와 마이크의 위치가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외부 잡음이 이렇게 크게 수음이 안 되니까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초지향성 슈퍼 카디오이드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지향성이라 할지라도 그 여타 주변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이라서 노이즈가 심해요. 그리고 대사 수음이 당연히 깨끗하지 못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샷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등등의 그 현장 상황이 너무 고려가 많이 되니까 대사 수음이 깨끗하지 못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너드케이트 앰비언스 즉 적절하지 못한 부적합한 앰비언스 이 앰비언스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주로 많이 쓰는데 아니면 직접 녹음을 하거나 많이 쓰는데 사실 현장 녹음에서 이제 받아오는 것들이 부적절한 앰비언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트 촬영이거나 그럴 때 그 씬에서의 느낌이 안 날 수가 있죠. 특히 이런 것들 그리고 잡음이 너무 또 심하면은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현장 녹음의 사운드가 외부 소음이나 녹음기의 문제로 깨끗하지 못할 경우 스튜디오에서 재녹음하는 과정을 ADR, Automated Dialogue Replacement라고 합니다. 이제 장점을 보면 당연히 노이즈가 없는 사운드가 장점이겠죠. 왜냐하면 그 가수들이 녹음을 하듯이 콘덴서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하듯이 이 배우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타 주변 소음이 다 차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사운드가 제일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현장과 좀 입모양이 사실 어떻게 멀리 푸시하실 때 보면은 입모양이
많이 안 드러나는 거에서는 대사를 조금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네, 대사를 조금 바꿔서 그 다른 연기를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확실히 그 이렇게 소음이 다 딱 방음벽에 의해서 차단된 상태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이 없고 이걸 또 이 현장감이 없는 걸 살리기 위해서 또 리버브도 공간계 이펙트도 넣어줘야 되고 또 EQ로 또 이렇게 톤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톤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후반 작업량이 증대하죠. 또 그걸 녹음을 또 받는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반 작업량이 당연히 커지죠. 그리고 전후 장면과의 부조화. 만약에 전 장면에서 동시 녹음 소스를 썼는데 뒤에서 ADR을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게 어색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Q라든지 뭐 이런 공간계,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거. 특히나 이 스튜디오에서는 소음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앰비언스가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앰비언스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맞춰주는, 네, 앰비언스에 또 톤을 매치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우의 대사 연기력, 싱크 감정,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즉 현장감이 없어요. 현장에서의 그 모든 감정을 토해내서 촬영을 했는데 막상 스튜디오에 오면 그 감정이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후시를 잘하는 배우가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우의 대사 연기력, 이 싱크나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독립영화 단편영화에서 이걸 AR 한 받아본 적이 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진짜 안 맞고 그때 그 감정이 안 나오기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 배우분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